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전유영입니다. 요즘 저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님들이 듣는 질문이겠죠? 변호사님, 도대체 제 영주권은 언제쯤이나 나올까요? 이민국의 프로세싱 타임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 사실 영주권뿐만 아니라 다른 서류들도 계속 계류 중이고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업데이트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이민국의 성격상 그냥 기다리라, 케이스 스테러스를 보면 그냥 기다리라는 말밖에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그래도 한 8개월 정도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1년 1개월은 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맞아요. 이민국의 평균치를 보면 2017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약 67%의 프로세싱 타임 증가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영주권만 영향을 받는다면 제가 말도 안 해요. 더 기가 막힌 건 539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 스테러스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익스텐드 하실 때 쓰는 그 폼인데요. 2017년도에는 약 3개월이면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2021년에는 약 10개월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250%나 프로세싱 타임이 증가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아무리 팬데믹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이 예전 일상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왜 이민국은 아직도 이렇게 일처리가 느린 걸까요? 많은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웬만하면 주지 말자. 그리고 웬만하면 시간을 천천히 끌어서 늦게 주자.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많은 새로운 정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이민 비자 스테러스를 바꾸는 데 사용되는 폼에 굳이 바이오메트릭스, 그러니까 지문을 채취하고 또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는 그 번거로운 과정을 넣어놨다. 게다가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많은 지문 채취 센터들이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때부터 밀린 일을 처리하느라 이렇게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죠. 거기다 많은 미국의 수많은 정부 기관들처럼 이민국도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오피서들이 직접 서류를 리뷰하고 승인을 해줘야 하는 미국 이민국의 절차상 이렇게 프로세싱 타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 4개월 만에 받을 수 있었던 영주권 신청자들의 워크 퍼밋이 요즘에는 10개월씩이나 걸려야 받을 수 있는 귀한 서류가 된 겁니다. 그럼 좋아요, 변호사님. 그럼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까요? 첫째,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이민국의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 아래의 이민국은 예전의 잔재들을 조금씩 없애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취업 영주권 같은 경우는 아예 인터뷰 자체를 스킵하고 그냥 영주권을 발행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거기다 지문채취센터는 새벽 6시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지문채취 기록이 있는 분들은 예전 기록을 그대로 사용해서 한 단계를 아예 스킵하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계속 하나씩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꼭 희망을 가지세요. 제가 맡고 있는 케이스들도 예전보다는 좀 빨라지는구나 라고 저도 체감하고 있거든요. 둘째, 프리미엄 프로세싱과 Request to Expedite을 적극 고려해보세요. 물론 I-485,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서처럼 아예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취업 영주권을 예로 들면 140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하시는 것을 적극 저는 추천합니다. 2,500불이라는 돈이 아까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곧 돈이잖아요. 그리고 워크 퍼밋처럼 expedite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서 expedite request를 하시는 것도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경우가 다 expedite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expedite request 자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절된다고 해서 워크 퍼밋 자체가 거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잃을 건 없거든요. 셋째, 꼭 이민국에 국한돼서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민국은 Change of Status나 Extend Status를 해줄 뿐이지 비자를 주는 곳이 아니에요. 영주권은 제외하고요. 단적인 예로 내가 F1이나 F2에서 H4나 R2로
스테러스를 바꾼다고 생각해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을 무작정 기다리면서 답답하게 있는 것보다는 한국에 나가셔서 H4 비자나 R2 비자 또는 F2 비자를 받아서 오시는 게 어쩌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에 비이민 비자 신청을 해 놓으시고 인터뷰를 보신 다음에 바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시는 게 어쩌면 속편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출입국도 자유롭잖아요. 이 또한 변호사님과 꼭 상의를 하셔서 내 케이스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일반적인 프로세싱 타임보다 정말 심하게 오래 기다리고 계시다면 USCIS, 그러니까 이민국을 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이렇게 연방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최후의 방법이니까 정말 내 케이스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 케이스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케이스인지, 승산이 있는 건지 변호사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 마지막 방법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내 케이스가 승리되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본인의 케이스가 남들보다 특별히 오래 걸리거나 나의 케이스가 뭔가 특별해서 더 빨리 받아야 하는 이유가 꼭 있다면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미국 이민은 기다림이 필수이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은 위기 수준에 도달해 있는 이민국의 적체 현상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프로세싱 타임 때문에 답답해하시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변호사 전이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